번째 장 OSI 계층별 장비입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1장에서 다룬 OSI 계층에 따라서 실제 계층별로 네트워크 장비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계층 장비나 데이터 링크 계층 장비, 네트워크 계층 장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다루는 내용이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물리 계층 장비로 트랜시버가 있습니다. 트랜시버는 전송기와 수신기, 즉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합쳐진 말로 그림은 외장형 트랜시버를 말하며 내장형의 경우에는 장비의 내부에 있으므로 육안으로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즉, 이 장비의 기능은 전송과 수신, 신호를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비라기보다는 커넥터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물리계층 장비로 두 번째로 DSU와 CSU. DSU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의 약자로서요. ISP에 설치하는 CO와 CP로 구성되며 통상 전용 회선을 사용할 때 구리선의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CSU, 채널 서비스 유닛은 통신망에서 신호를 받거나 전송하며 정기적인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리피터. 리피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 때 물리적인 신호, 즉 전기적 신호나 광신호가 약해져서 올바른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림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FX 포트거든요. 즉 광포트죠. 광포트를 전기적인 신호 TX로 바꿔주면서 증폭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허브는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물리계층의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허브의 다른 이름은 멀티포트 리피터, 즉 포트가 많이 있는 리피터란 이름이죠. 그 뜻이죠. 즉 저렴한 비용으로 복수의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지만 하나의 미디어를, 즉 예를 들면 업링크 포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나머지 포트에 PC가 4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만약에 제가 10메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럼 이 10메가를 4대의 PC가 나누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A라는 그 사용자가 엄청나게 큰 인터넷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용자는 인터넷이 상당히 느려지겠죠. 즉 성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리계층 장비와 컬리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먼저 컬리전은 공유된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복수의 호스트가 동시에 신호를 전송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컬리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컬리전이 일어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되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물리계층의 경우에서는 컬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림과 같이 물리계층 장비, 리피터나 허브 이런 게 있어도, 즉 보시면 여기 약한 선이 있죠. 흐린 선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 되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허브나 리피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즉 물리계층 장비는 어떤 컬리전이나 브로드캐스트를 막지를 못한다. 전체가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입니다. 랜에서 모든 호스트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랜카드입니다. 쉽게 보실 수 있으시죠? 보시면 랜카드 자체는 물리계층, 드라이버를 포함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이 하드웨어 자체는 물리계층 장비지만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까지 포함을 한다면 데이터 링크 계층 장비로 보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복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연결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예전에 사용됐던 건데요. 그 주요 기능은 이더넷과 토크닝,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방식이죠.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 라우트 브릿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을 한다. 그 점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스위치의 다른 이름은 멀티포트 브릿지인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멀티포트 브릿지라고 하는 건, 즉 브릿지인데 포트가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브릿지와 스위치의 차이는,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인데 반해서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즉 A식 기반이고요. VLAN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인 스위치와 물리계층 장비인 허브와의 가장 큰 차이는, 스위치는 개별 포트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입니다. 즉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허브가 있다. 허브의 포트가 4개가 있었죠. 하나 업링크고요. 그럼 이거 전체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즉 여기 A와 D가 통신을 할 때는 B와 C는 서로 통신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전체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지만, 스위치는 각 포트별로 동일한 모양이지만 만약에 이게 스위치다. 그렇게 되면 이 개별 포트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리전이 안 일어나죠. 컬리전 프리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약간 요거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죠. 스위치는 각 개별 포트가 컬리전 도메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즉 컬리전은 막아주지만 브로드캐스트는 막아주지 못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장비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CCNA 시험의 핵심이 되는 장비니까요. 향후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라우터의 기본적인 특징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접속하고 복수의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며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 기능인 최적 경로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실 점은, 여기서 브릿지와 스위치와 라우터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서 라우터가 서로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를 접속한다고 그랬죠. 그럼 스위치는 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는 서로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브릿지는 아까 브릿지에서 제가 꼭 기억해 둬야 할 점 거기서 말씀드렸죠. 토큰링과 이더넷을 연결해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즉 브릿지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비별 세그멘테이션 효과인데요. 즉 그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물리계층의 허브나 스위치, 그러니까 물리계층의 허브, 데이터 링크 계층의 스위치,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터, 이 장비별의 그 세그멘테이션 효과입니다. 즉 컬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이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위치는 포트별로 컬리전 도메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스위치는 여전히 전체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됩니다. 즉 각 포트별로는 브로드캐스트를 막을 수가 없다. 여기 한 대의 PC에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면 모든 PC는 브로드캐스트를 받게 되는 거겠죠.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밑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즉 브로드캐스트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타고 다른 포트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물리계층 장비인 허브는 브로드캐스트도 막지 못하고 컬리전도 막지 못한다. 스위치는 컬리전을 막을 수 있지만
브로드캐스트는 막지 못한다. 라우터는 콜리전과 브로드캐스트를 모두 막을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챕터는 기술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OSI 계층 모델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CNA 시험에서는 콜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의 도메인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이 챕터의 뒤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필자 주변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 네트워크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좋은 글들입니다. 잠시 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네트워크 설계와 매체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